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의 1심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 법원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전두환 재판이 열리는 광주지방법원에는 팽팽한 긴장이 흐르고 있습니다. 5.18 단체는 문화제를 열어 엄벌을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 확산세가 꺾이지 않은 상황에서 새로운 감염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사회적 거리 두기를 1.5단계로 유지하되 방역수칙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치러지는 수능시험을 앞두고 광주시가 교통과 방역대책 등이 포함된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전두환 재판의 1심 선고가 오늘 나옵니다.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 2년 반 만인데요. 사법부가 어떤 결론을 내릴까요?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자신의 회고록에서 비난했다가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재판을 서울에서 받겠다거나 알츠하이머를 이유로 법정에 불출석하며 재판을 질질 끄는 바람에 기소된 지 2년 6개월 만에야 1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18차례 공판이 열리는 동안 전두환은 2차례 출석했고 그때마다 헬기 사격은 없었다며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사과나 반성은커녕 법정에서 꾸벅꾸벅 조는 등 불성실한 태도로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발포 명령 부인합니까? 네. 발포 명령. 하지만 헬기 사격을 직접 봤다는 목격자들의 증언이 이어졌고 국가수와 국방부 헬기 사격 특별조사위원회도 헬기 사격은 명백하다고 증언했습니다. 검찰은 이 같은 증언과 증거를 토대로 전두환에게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고 조비오 신부의 조카이자 고소인인 조용대 신부도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했습니다. 이번 재판을 통해서 5.18 진상규명회로 새 출발을 하게 된다는 차원에서 이번에 재판이 참으로 뜻이 깊은 것이죠. 전두환에게 유죄가 선고된다면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은 물론 자유권 차원에서 총을 쏜 게 아니라 헬기에서 무차별 사격을 가한 사실상의 학살이었음을 입증하게 됩니다. 반면 무죄가 선고된다면 5.18 진상에 대한 논란뿐만 아니라 5.18 역사 왜곡을 부추길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파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광주 시민은 물론 국민들의 관심이 광주법정에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전두환이 세 번째로 광주 법정에 섭니다. 오늘은 특히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어서 법원 주변에 팽팽한 긴장이 흐르고 있는데요.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다현 기자, 그곳 분위기 어떻습니까? 참여할 인원은 평소보다 다소 네, 재판은 오후 2시부터 시작되지만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 광주지방법원에는 벌써부터 긴장감이 돌고 있습니다.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해 법원 주변에는 철제 펜스가 세워졌고 피고인 전두환의 동선을 따라 경찰 통제선이 설치돼 있습니다. 경찰들은 혹시 모를 돌발 상황에 대비해 이전보다 통제를 강화했습니다. 전두환의 광주지법 출석은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지난해 이 구인장을 발부하면서 처음 인정신문에 출석했고 올해 4월에는 재판장이 바뀌면서 또 한 번 출석했습니다. 오후 2시부터 시작되는 이번 재판은 담당 재판장인 김정훈 부장판사가 판결 이유를 먼저 설명한 뒤 유죄인지 무죄인지 주문을 낭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5월 단체와 시민단체는 역사적 의미와 상징성이 크다는 이유로 재판 생중계를 요청해왔는데요. 법원은 피고인의 동의가 없고 불구속 상태의 1심 재판인 점에 비춰 촬영을 허가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재판 중계를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방청객 수도 30명으로 최소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정에 들어가지 못하는 5.18 단체 회원들은 검은색 복장과 마스크를 착용한 채 법원 주변에서 엄정한 처벌을 주문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광주지방법원에서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시작될 전두환 씨 재판 어떻게 진행될까요? 재판과 관련된 법리 판단과 그 배경들에 대해서 정준호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헬기 사격 관련해서는 국과수의 그 결과도 있었죠. 어떤 부분이 부딪히고 있는 건가요? 네, 국과수 감정서가 나왔는데 변호인 측에서 극렬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그 국과수 감정서에는 10층의 사격 위치보다 더 높은 위치에서 하향으로 총알을 발사한 흔적이 있기 때문에 헬기 사격 아니고는 설명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반면에 변호인 측에서는 헬기 안에서 M16 소총을 그럼 고정을 하고 쐈다는 건데 그럼 고정 장치를 한 흔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증거가 전혀 없다라고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화약 성분 조사라든지 이런 보다 객관적인 지금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소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밝혀진다고 하더라도 또 전두환 씨가 사자의 명예를 고의로 훼손했는지 이 여부가 중요하다고 하던데요. 예, 우리 법에서는 고인의 명예훼손은 허위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내가 허위라고 믿지 못하고 진실라고 믿고 얘기를 한 경우에서는 이제 처벌을 하지 않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진실로 믿었냐, 내심의 영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판단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5.18 단체에서는 지금 이 총알 흔적이 발견된 이후에 전두환 회고록이 출간이 됐기 때문에 그 사실 왜곡을 하기 위한 의도성과 목적성이 인정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꽤 설득력 있는 주장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사자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선례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법정 최고형은 얼마나 되는지도 말씀해 주시죠. 예, 우선 형량부터 좀 살펴보면요. 징역 2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인데요. 가장 최근에 작년에 도올 김용옥 선생이 이승만 전 대통령을 무덤에서 파내야 된다라고 이제 발언을 했다가 이제 고소를 당한 사실도 있었는데요. 처벌한 예로는 잘 아시다시피 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전 그 조현호 경찰청장의 발언과 그다음에 그 5.18 유공자를 이제 북한군으로 이제 비하했던 지만원 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각 2년이 선고된 예가 있었습니다. 네, 증거를 가지고 싸우더라도 또 재판부의 법리 해석에 따라서 판결에 영향이 있죠. 이번 재판은 어떻습니까? 예, 이번 재판에서 그에 해당하는 부분은 고 조비오 신부님을 이제 거짓말쟁이라고 이제 표현한 부분인데요. 네. 명예훼손은 사실관계를 전제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고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뇌물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명예훼손이 되는데 단순히 박정희는 나쁜 사람이다 얘기를 하면은 모욕죄가 성립을 할 뿐 명예훼손 성립을 안 하는 겁니다. 실제로 전두환 변호인 측에서는 문학적 표현이다 거짓말쟁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안은 거짓말쟁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헬기 사격은 없었다라는 사실관계를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죄의 인정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을 했는데요. 당시 검찰의 판단을 한번 간략하게 짚어주시죠. 예, 1년 6월의 구형에 대해서 피해자 유족 측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년 이하 징역이거든요. 근데 2년 이하 징역에서 1년 6월의 구형이면 적지 않다라고 검찰은 어쨌든 실형 구형이니까 적지 않은 구형이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피해자 유족 측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현호 청장이나 뭐 지만원 씨나 다 모두 2년형이 선고가 됐기 때문에 그에 비하면은 좀 적은 구형 아니냐라고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보더라도 이 사건의 본질은 고 조비오 신부 개인의 명예훼손이 아니라 역사 왜곡으로 접근을 하는 측면이 본질이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도 구형에는 좀 아쉬움이 많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번 판결이 5.18 역사 왜곡 처벌을 법제화하는 데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십니까? 네, 방금 제가 이 사건의 본질이 조비오 신부의 개인 명예훼손이 아니고 역사 왜곡의 본질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구구 세력 쪽에서는 역사관을 사실상 강요하는 거 아니냐, 표현의 자유까지 침해하는 거다라고 이제 본질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5.18 왜곡과 관련돼서 이제까지 사법부에서 처벌을 했던 사안은 역사관을 강요하는 그 문제가 아니라 그 혐오적인 언행에 대해서 철퇴를 내린 부분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헬기 사격이 없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과 회고록에서 조비오 신부나 또는 광주 시민들은 거짓말쟁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차원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왕에 오늘 판결에서 이 역사관의 강요 문제가 아니고 혐오적인 언행은 금지돼야 된다는 부분이 좀 명확하게 설치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1심 재판부가 어떤 판결을 내릴지 궁금해집니다. 오늘 정준호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위 때문에 몸이 절로 움츠러드는 아침입니다. 오늘 광주의 아침 기온은 0.9도로 시작했고요. 한낮 기온 8도 안팎으로 아침 기온과 낮 기온 모두 어제와 비슷한 가운데 종일 춥겠습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보온에 신경 더 쓰셔야겠습니다. 하늘 모습 보시면 내륙을 중심으로는 대체로 맑은 하늘 드러나 있는 상태인데요. 서해상에서 만들어진 구름대의 영향으로 서해안 지역에서는 산발적인 눈발이 날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
영상 보시면 비구름대가 흩어져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점차 내륙 쪽으로 동진하면서 오늘 오후까지도 산발적인 눈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이 추운 만큼 도로가 얼어서 미끄러울 수 있으니까요.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에서 축구 동호회를 매개로 한 첫 번째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또 대형마트 종업원을 연결고리로 한 확산세도 꺾이지 않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수능시험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광주시가 강화된 1.5단계 거리두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에서 일하는 생산직 근로자 A씨가 양성 판정을 받아 광주 686번째 확진자가 됐습니다. A씨는 전날 확진 판정을 받은 광주 680번과 같은 축구 동호회에서 활동하고 있고 지난주 680번을 포함한 일행들과 한 차례 식사를 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함께 식사했던 일행들을 상대로 역학 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A씨의 공장 내 동선과 접촉자를 파악해 동료 직원 70여 명을 격리 조치했습니다. 주로 확산되는 주요 요인 중에 하나가 또 축구 동호회 활동, 또 거기에서 이어지는 회식, 이런 과정들이 그 확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보건당국은 대형 마트에서 근무하는 676번 확진자의 감염원 파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680번과 지인으로 알려진 676번을 연결고리로 축구 동호회를 비롯해 지금까지 모두 6명이 확진됐습니다. 이처럼 코로나 확산세가 꺾이지 않는 상태에서 수능 시험이 다가오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됐습니다. 광주시는 다음 달 1일부터 1.5단계를 유지하면서 유흥주점의 심야 영업 중단과 종교시설의 집합 기준을 강화하는 준 2단계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수능이 코앞으로 다가온 만큼 수험생 안전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자고 호소했습니다. 불효불급한 애출과 모임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외부에서는 물론 가정 내에서도 가족 내 감염 가능성을 줄이는데 적극 협조해 주십시오. 한편 군 장병 5천여 명이 집단 생활하고 있는 상무대에서는 추가 감염자가 한 명에 그쳐 다행히 확산세가 진정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밤사이 기아차 광주공장 직원 3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앞서 양성 판정을 받은 확진자와 식사 모임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기아차는 역학조사 등을 위해 공장 가동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뒤 자가격리 행정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6 단독은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25살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8월 광주의 한 노래방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환자와 접촉한 뒤 자가격리 조치됐지만 여자친구를 만나기 위해 2시간 동안 집을 벗어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경찰이 논문 대필 알선 의혹을 받고 있는 전 광주교대 교수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뇌물수수와 사기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된 전 광주교대 A씨에 대한 막바지 보강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의 혐의가 구체적으로 확인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방침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광주 MBC는 지난 9월 A 교수가 대학원생들에게 논문 대필을 알선하고 규정에도 없는 논문 심사비를 거뒀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최근 서남 해안에 조기가 대풍어를 이루면서 난데없는 골칫거리가 생겼습니다. 항구에 어선들이 폐그물을 몰래 버리고 출항을 하는 일이 반복되다 보니 폐기물 수백 톤이 쌓여버린 겁니다. 김한수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매일 어선 100여 척이 오가는 목포항. 가는 곳마다 버려진 쓰레기와 항구 폐기물들이 쌓여 있습니다. 차가 다니는 도로까지 폐그물이 차지해버린 상황. 항구 근처에 버려진 폐그물이 이렇게 쌓여 있는 겁니다. 최소 수백 톤은 되어 보입니다. 그물에 말라붙은 각종 어획물로 악취가 넘쳐나고 바닷속 폐어구는 선박 사고 위험을 키우고 있습니다. 선주도 이거 폐에다가 싣고 나가고 저기 따고 나서 여러분 녹화한 거죠. 이거 오래됐다는데요,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오래됐는데. 항구 전체가 쓰레기장으로 변한 건 2달여 전부터.
최근 흑산도 근해에 대규모 조기어장이 형성되면서부터입니다. 어선들이 잡은 고기를 항구에 풀어놓고 나가는 과정에서 망가진 그물을 버린 채 다시 출항하는 일이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항구 관리를 맡은 해양수산청은 예산 부족과 폐기물을 버린 어선이 치워야 한다며 그동안 별다른 조치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쓰레기들이 많이 해상으로 유입이 돼가지고 예산이 많이 소진이 됐다는 거죠. 그때 당시에 이제 선제속돼서 치우기로 합의를 보셨는데 청년들 그래서 그거를 처리하고자 우리가 인부를 고용해서 지금 5일 전부터 열심히 치우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해서. 조기잡이 선주들로 구성된 유자망협회는 항구 폐기물을 치우려면 일주일가량 소요된다면서 앞으로 그물 등을 무단 투기하는 어선은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한수입니다. 다음 달 3일에 실시되는 수능 시험에 대비해 광주시가 종합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광주시는 수험생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시험 당일 관공서와 출연 출자 기관의 출근 시간을 오전 9시에서 10시로 조정했습니다. 또 현장에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실시간 교통 상황을 공유하는 교통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지도요원 등 774명을 투입해 질서 유지와 수송에 나설 계획입니다. 특히 수능을 통해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도록 병원 시험실과 자가격리 시험장을 마련하는 등 방역 대책도 마련해 우려나고 있습니다. 광주 광천동과 수안지구 등 최근 가격이 급등한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불법 거래 단속이 확대됩니다. 광주시는 5개 자치구와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연말까지 광천동, 첨단지구 등 외지인 부동산 매수가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단속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외지인 매수가 많은 곳을 중심으로 거래가가 크게 오르고 있다며 거래 실태를 파악해 위반 행위가 드러나면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건의료시설이 열악한 낙도에는 보건진료소가 유일한 의료시설입니다. 그런데 이 보건진료소가 재구시를 하지 못하면서 고령의 어르신들이 불안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육지에서 100길로 10여 분이면 닿을 수 있는 신안군 고이도입니다. 120여 가구 200여 명의 주민들 대부분은 65세 이상 노인들입니다. 고이도의 유일한 의료시설인 보건진료소는 이달부터 문이 굳게 잠겨 있습니다. 마을 주민 대부분이 65세 이상 고령자인 이곳 마을에서는 보건진료소가 문을 닫으면서 여러 가지 불편사항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다가 이렇게 문을 닫혀서 오랫동안 놔둬도 되겠어요. 이건 말도 안 돼요. 육지는 금방 아프면 차가 와서 실어가지만 여기는 깜빡이도 죽어요. 노인들이 이게 밤에나 이 불편점이 있어가지고 이거 어디다 연락도 안 될 때는 이거 영락 없이 죽는 길밖에 더 있겠어요? 신안군 지역에서 지난달부터 이처럼 문을 닫은 보건진료소는 고이도를 포함해 모두 4곳에 이르고 있습니다. 신규 보건진료소장이 6개월 동안 보건복지부 직무교육을 받으러 나갔기 때문입니다. 직무교육은 보건진료소장이 낙도에서 100여 가지에 이르는 의학 처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필수 교육입니다. 신안군은 이 직무교육이 코로나 확산 등으로 지연되면서 이 같은 불편이 발생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인근 진료소장님들이 주 1회 출장 진료 중입니다. 내년 5월 교육이 끝난 대로 충원해 있어. 신안군은 보건진료소장의 교체 시기에 발생하는 이 같은 공백을 막기 위해 올해 14명을 신규 채용했지만 당장 내년 4월까지 섬 주민들의 불편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전북 정읍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검출되면서 전라남도가 차단 방역 조치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전라남도는 광역 방제기와 살수차, 드론 등 소독 차량을 총동원해 도내 철새 도래지 20곳에서 주변 도로와 인접 농가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긴급 방역비 24억 원을 투입해 가금 농가에 생석회 차단 방역 벨트를 만들고 농장 단위 차단 방역을 위해 차량과 사람의 출입도 엄격히 통제하고 있습니다. 도청에서 창밖을 바라보는 어린 시민군, 금남로 골목까지 들어온 탱크와 거리에 앉은 시민들까지
80년 5월 한국일보 기자들이 촬영한 사진들입니다. 당시 군부 정권의 검열로 신문에 실리지 못하고 이제야 공개됐는데요. 평범한 시민들이 서로를 돕고 불의에 저항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내년 2월 24일까지 5.18 기념문화센터 지하 전시실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또 전시장에선 시민군과 기념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AR 사진관도 준비됩니다. 2022년 이후부터는 긴 소송 없이 간단한 신청만으로도 군소음 피해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 27일자로 군소음 보상법이 시행됐기 때문인데요. 구청에 보상금을 신청하면 피해 정도에 따라 월 3만 원에서 6만 원을 기본으로 전입 시기와 거주 기간 등을 고려해 보상액이 결정됩니다. 국방부는 소음 영향도 조사를 통해 내년 말경까지 소음 피해 대책 지역을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광주시청 앞 야외 스케이트장이 올해는 운영되지 않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했는데요. 지난 겨울에도 같은 이유로 예정보다 일찍 폐장했습니다. 야외 스케이트장은 하루 평균 1000여 명의 시민들이 이용하는 인기 겨울 명소로 매년 5만 명에서 6만 명씩 이용하던 곳입니다. 호남대 뷰티 미용학과 학생들의 졸업 작품 전시 퍼퓸이 오늘까지 호남대 IT 스퀘어 1층 강당에서 진행됩니다. 헤어와 메이크업, 네일, 피부, 화장품 등 전공별로 4년간 쌓아온 학생들의 실력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호남대 측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졸업 예정 학생들이 열심히 준비했다며 관심을 촉구했습니다.